SN부터 일단 얘기 좀 몇 개 짚고 넘어갑시다. SN인데 등차 수열의 합부터 이제 좀 짚고 넘어갈게요. 등차 합. 그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등차함 요거 얘기했을 때 선생님 이거 기납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저번 시간 거 이해됐으면 기납적으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SN 얘기 좀 해보고 일단 얘 같은 경우는 1차부터 등차 합이 됐다고 생각하면 2분의 n 그 다음에 첫째 양 더하기 n-1d 이렇게 생겨서 2분의 dn 제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분의 여기가 2a1 플러스 d인가 마이너스 d인가 마이너스 d겠네. 요거 n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숫자가 계산이 되니까 얘가 a 라고 보시고 여기도 숫자 계산된 걸 b라고 보시면 결국엔 꼴이 an제곱 더하기 bn이다 이렇게 생긴 걸로 볼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 만약에 플러스 c라고 하는 상수가 더 생겼다 라는 내용은 첫째 항부터는 등차 이뤄서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거 다 더한 게 얘였다면 여기에서 첫째 항이 다른 숫자 내가 예상하지 않은 다른 숫자가 들어왔다? 그럼 그만큼이 여기에 더 더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치? 근데 사실 이거를 정석으로 설명을 하려면 뭐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망설였냐면 기납법 때문에 그래. 기납으로 설명을 해야 돼. 기납 혹시 증명하는 거 기억이 나? 첫 번째 증명을 할 때 얘는 A1은 0, 뭐 얼마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A1은 3이라고 합시다 라고 규칙을 정해줘. 그런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A1이 2A2가 되는 거라면 혹은 A2가 2A1이 되는 거라면 나머지에서도 AN은 2배 했을 때 AN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기납에서. 그래서 항상 기납은 첫 번째 뭐 해주냐면 첫째 항을 항상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규칙을 이루려고 하는 애 첫 번째가 무조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앞에 거가 되면 뒤에 거도 됩니다를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모든 n에서 다 됩니다를 설명하고 싶은 게 기납적인 설명이거든. 그러면 얘들아 제대로 생각해 봐봐. 얘가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에서 앞에 거가 되면 뒤에 것도 다 돼. 너 그럼 될 거야. 그럼 너가 됐으니까 A3도 될 거야. 그럼 너가 됐으니까 A4도 2배가 돼서 나올 거야. 너도 2배가 돼서 나올 거야. 계속 2배가 돼서 나오니까 결론이 뭐겠어. 앞으로 얘네들은 모든 애들이 다 2배가 돼서 나옵니다. 그거를 얘기해주고 끝날 거란 말인 거지. 그런데 얘를 거꾸로 추론을 하는 거야. 내가 거꾸로 보고 뒤에서 보니까 얘가 2배가 돼서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 앞에 것도 파헤쳐 보니까 얘가 2배가 돼서 나온 거네? 라는 생각으로 뒤에서부터 오히려 거꾸로 2배가 된 건지 역추적을 해서 들어갈 거야. 그럼 내가 어디까지 정확히 얘기할 수 있냐면 두 번째 항까지. 야, 두 번째 항에 보니까 첫째 항이 2배가 돼서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나중에 얘를 가서 보니까 첫째 항하고의 관계를 보니까 맨 처음에 두 항의 관계가 얘도 2배가 된 걸까? 라고 얘기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야.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내가 임의로 지정한 거야. 얘가 3이면 A2 너는 2배 A1이야 라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 다음에 여기를 바꿔줬어야 되는구나. 이게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 그다음 쭉쭉쭉쭉쭉쭉 가서 이거였어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너가 이거였으니까 이게 된 거야. 너가 이거였으니까 이게 된 거야 하고 연쇄적인 작용이 돼서 맞았단 말이야. 그럼 거꾸로 추적할 때도 너가 된 거니까 된 거고 너가 된 거니까 된 거고 된 거고 해서 거꾸로 여기까지 추정해서 올라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내가 임의로 주어진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하자고 합시다 하고 내가 세팅을 해버린 거잖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증거로 내가 제출을 할 수 있더라도 여기서 얘가 적용이 될 거다라고까지는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 없겠냐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건 규칙에서 있는 일이 아닌 거야. 그건 내가 설정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내가 거꾸로 역추적해서 올 수 있는 동안은 여기까지가 최고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는 건 나도 모르지. 그치? 이건 규칙에 의한 게 아니라 내가 설정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여긴 함부로 설명할 수가 없다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 수열에서 여기가 2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규칙을 모든 애들이 n이면 다 따른다며 해서 쭉 놔뒀던 거야. 그런데 거꾸로 야 이거니까 그럼 등차 다 이루겠지 하고 거꾸로 쭉쭉쭉쭉쭉 가는데
첫째 항만큼은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납으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첫째 항만 예외일 경우를 보는 거야. 너네들이 아마 궁금했을 거야. 둘째 항까지는 그래도 인정해줘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을 거야. 그치? 선생님도 그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근데 이제 원래대로라면 정석대로라면 이 규칙 때문에 그래서 첫째 항만은 다른 거냐 아닌 거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얘기해야 되냐면 요런 거 문제 많이 나오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우리 그때 많이 했었지? A10까지 더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요거 구할 때 자 얘가 처음에 이렇게 되는 애라고 해봅시다. 2m 플러스 1 이렇게 가는 애인데요. 첫째 항이 얼마였던 애로 생각하냐면 뭐 마이너스 3 같은 애로 생각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1 이씩 커진 애니까 홀수니까 그치? 그러다가 점점 얼마 돼? 1 되고 3 되고 해서 쭉쭉쭉 가서 10까지 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의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하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 너네 어떻게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할 거예요? 이거 절대값까지 합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첫째 항하고 둘째 항만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될 것 같고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주면 돼? A3부터 A10까지는 그냥 쭉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맞아요? 그럼 봐봐 얘들아. 요거는 내가 굳이 S를 이용해서 구하려고 한다면 S10까지 그냥 더해. 1부터 그냥 쭉 더해. 그 다음에 누구를 빼면 돼? S2까지. 즉 다시 말해서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다 더한 다음에 첫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더한 걸 빼주면 얘가 나오는 거겠죠. 그쵸? 얘가 의미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S2죠? 그런데 네가 더하면 음수가 나오니까 너는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모습이죠. 그럼 보면 어떻게 돼요? S10 빼기 2S2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선생님이 거꾸로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가는 애라고 부호를 바꿔볼까? 그럼 걔는 여기가 플러스로 다 나오겠지. 근데 여기가 뭘로 바뀌어서 나와야 돼?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나와야겠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바뀌어서 나오니까 그때는 2S2 빼기 S10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공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절대값이 쓰여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절대값 한 다음에 SN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다음에 빼기 뭐 해준다? 2배의 SA까지인데 이 A는 어디까지냐? 부호가 바뀌기 전까지.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좀 잘 기억해서 같이 그냥 이해되셨으면 외워서 쓰시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요거 두 개 얘기해 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냅둬놨던 거.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들 좀 보고 그 다음에 문제 넘어갈게요. 등차 수열의 합의 활용에 대해서는 932는 좀 어렵겠지? 932가 제일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 929를 합시다. 929. 929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일반항 사이의 관계도 네. (929랑) (934랑) 이렇게 해볼까요? 는 A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더한 애를 얘기하지? AN까지 더한 애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SM-1이라고 하는 애를 데리고 와서 하나 더 적은 애를 더한 애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럼 이 둘을 뭐 해주면?
이 둘을 빼주면 앞에 있는 애들이 다 똑같아서 다당당당당당 다 지워지고 누구만 남아? AN만 남으니까 SN까지 더한 거에서 하나 적게 더한 애를 빼면 내가 구하고 싶은 AN이 나온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N을 누구까지만 믿는다? 거꾸로 추정했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N은 2 이상만 믿게 되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AN을 구해놓고 신나서 A1 집어넣었다. 그리고 이게 첫째 항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너네들 다다다닥 틀리고 오시죠. 근데 이거를 일단 첫 번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AN제곱 더하기 BN인지 아니면 여기에 C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내가 여기다 1을 넣어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미리 측정할 수가 있죠. 맞아요? SN이 여기 C가 없어. 그러면 아 얘는 그냥 첫째 항부터 등차 이런 애니까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다 1 넣어야지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거를 눈에 안 들어와서 잘 기억을 못할 경우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무조건 S1은 A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자꾸 AN을 구해서 거기다 1을 넣는 습관을 들이면 틀리기가 쉬우니 그냥 걔는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A1을 구할 때는 SN에다가 집어넣어서 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되겠어요? 네. 그거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아까 스포했듯이 얘는 3번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뭐 얘기할 거냐면 조화 수열 좀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등차하니까 바로 뒤에 붙여서 얘기하기가 편해서 사실상 얘는 너무너무 선생님 때에는 같이 나왔던 너무 틀리기 좋았던 그런 수열인데 너네 때에는 기납이나 여러 가지 수열 얘기할 때 잠깐 얘기를 하거나 아예 얘기가 없거나 이렇게로 애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가 되면은 유추하도록 만드는 정도의 문제는 나와도 대놓고 나오지는 못하는 그런 애가 되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빠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알아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그치? 늘 항상 그렇지? 자, 조화수열을 한번 볼까요? 조화수열은 역수가 등차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수열 자체를 봤을 때는 이게 뭐 딱히 규칙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애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역수를 딱 시키기 시작하면 그때 등차가 돼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웃기지만 역수를 시키기 전에 애를 항으로 생각할 거예요. 인식할 거예요. 얘를 수열로 인식할 거예요. 웃기죠? 이것 때문에 헷갈림이 많이 오는데 역수를 시키고 나서 수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본 다음에 얘를 역수시키면 등차가 되겠네 하면 그거 자체로 그냥 1항, 2항, 3항, 4항 이런 식으로 수열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뒤집으면 뭐가 되니까 1, 2, 3, 4항은 등차 수열로 바뀌니까 이때 얘네들이 몇 항이 되냐면 너가 A분의 1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A분의 2항, 그다음에 A분의 3항, A분의 4항 이렇게 가는데 신기한 건 또 하나가 뭐냐? 뒤집고 나야 등차가 되기 때문에 이때 애가 D가 생기고 그때 값이 지금은 1이겠죠? 이거 전에는 역수시키기 전에는 공차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애가 돼요. 그래서 일반항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지냐? 얘에 대한 일반항은 구하실 수가 없고 뒤집고 나야 등차가 되니까 얘에 대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서 A n분의 1은 n번째 항은 첫째 항이 누구냐? 첫째 항이 등차 이루는 애가 얘 역수잖아. A 1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n-1. 근데 너네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D분의 1 놓는 거. D분의 1 아니지. 그 전에는 등차를 이루지도 못했으니까 이때 등차가 생기면서 여기에 공차가 그냥 D라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이게 등차 수열에 있을 때 첫째 항하고 n번째 항하고를 나타내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대응돼서 생각이 되실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뭐야? 등차도 나타난 거 세 가지가 있었잖아. 일반항으로 나타내는 경우, 앞뒤 항과의 관계로 나타내는 경우. 이거를 꼭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뒤에서 기납법 배우면서 점화식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럼 그 점화식을 보고 내가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를 판별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나타내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표현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앞에 항하고 뒤에 항하고 둘을 뺐더니 누구만 남는다? 공차만 남는다 하는 게 등차 수열이었잖아. 똑같아. 좋아도 뒤집은 애들이 등차를 이루기 때문에 뒤집어서 뺀 애들이 일정하게 나온다. 이게 조화수열 나타내는 거다.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등차 중앙으로 등차 수열 나타냈듯이 조화도 중앙이 있지. 근데 여기에서 항상 중앙이라는 거는 너네들이 연속하는 세 개로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안 그래도 돼. 얘네들이 이미 대칭을 이루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대칭을 이루는 순간 그 사이와 사이에는 공차가 항상 일정할 거거든? 그러면 평균에 낸 값이
똑같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앞에 항하고 맨 뒤에 항하고 둘을 더해서 뭐 한 거? 곱하기 2를 가운데 항에 해주면 같다 얘기해 준 거예요. 뒤집어야 등차가 되니까 뒤집힌 애들로 얘기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선생님이 꼭 연속하지 않아도 대칭만 되게 잡아주면 괜찮다라는 얘기 한 거고, 이런 애를 우리가 조화중앙이라고 한다 까지 해서 요거 세 가지 정도는 조금 필기를 해서 같이 남겨주시면 이따가 등비 배웠을 때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줄게요. 보면 감이 잘 안 올 텐데 처음에 보면 여기가 수열 자체를 선생님 저기 AN이라고 쓴다고 했는데 뒤집어야 등차가 된다 그랬지, 그치? 조화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뒤집어야 등차 되겠거니 생각해서 A 5분의 1은 10분의 1이구나 그거랑 A 10분의 1은 5분의 1이겠구나 라고 하는 너네가 등차를 이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A 5분의 1이라는 거는 A 1분의 1 더하기 4D 한 거잖아. 그게 10분의 1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A 10분의 1이라는 건 A 1분의 1 더하기 9D 했더니 5분의 1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둘을 연립을 해보세요. 둘을 빼버리면 너에서 너 빼니까 5D? 그 다음에 너에서 너 빼면 뭐가 되지? 이 10분의 1 이렇게 되니까 D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얼마 되는 걸까요? 5D 빼고 5분의 1 이렇게 됐으니까 D는 50분의 1 이렇게 되는 건가? 맞아?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50분의 1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가 50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A1도 얼마인지 나오겠네? 그럼 너 50분의 1이야 이놈 새끼. 50분의 4 이렇게로 바뀔 거고, 넌 50분의 5로 바꿔놓으시면 A1은 얼마겠어? 50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그치? A1분의 1은 50분의 1이 되는 거고, B는 역시 마찬가지로 50분의 1 되는 거고, 이렇게 딱 나오네요. 됐네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구하라는 거야? A15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A15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자체로는 못 구하니까 역수를 만들어서 A15분의 1은 A1분의 1 더하기 14D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50분의 1 더하기 50분의 14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50분의 15가 되니까 얼마야? 5로 약분해주면 10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러고 끝내면 안 되고 A15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뒤집어서 얘기해 주셔서 3분의 10 해주시면 답이 되는 거겠죠. 되시겠나요? 네, 이런 식으로 조화는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애들이 틀리는 포인트는 여기 끝! 이러면 다 틀리는 거야. 그치? 인생도 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꼭 뒤집어 주시는 걸로. 알겠죠? 이제 정상적인 걸로 돌아옵시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 하면 등비수열은 뭐가 되죠? 등차, 등비. 같을 등 계속 쓰고 있는데 등차라는 거는 차이가 같은 애들이었잖아. 그럼 등비라는 건, 비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비율. 맞아요? 비율이면 곱하거나 나누는 애들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곱해서라고 하죠. 나누는 거 어차피 역수 취하면 되니까. 곱해서 비율이, 곱하는 비율이 같은 수열. 이런 뜻이겠죠. 그럼 곱하는 비율이 같다라고 해준다면 A1, A2, A3 있었을 때마다 항상 똑같은 애들을 곱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애를 곱해주는 걸 뭐라고 하냐? 보통 R이라고 쓰고 이거를 공차처럼 공비라고 얘기하시겠다. 그 얘기겠죠. 그러면 얘도 등차처럼 일반항 찾듯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2 있었고요. 6 있었고요. 18 이렇게 있었고 짜자자작 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첫째 항을 선생님이 2로 설정을 한 거고 얼마씩 곱해지냐 봤더니 30 곱해지니까 공비가 3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A2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A1 곱하기 3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A3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정의에 의해 앞에 항에다가 똑같은 3을 곱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쭉쭉쭉 갈 거예요. 자, 얘를 일반화 시켜서 AN은 얼마인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반화를 시키다 보니 이 A2라는 놈이 A1 곱하기 3이라는 걸 대입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는 A1 곱하기 3을 2번 곱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걸 발견. 맞나요?
안 해봤지만 A4도 A3 곱하기 3 하면 됐었는데 이놈의 A3가 너라는 걸 알았으니 다시 바꿔 얘기하면 A1 곱하기 3에 3승 된다는 걸 발견. 규칙이 필요해 보여요. 규칙이 있어 보여요. 2일 때 3을 한 번, 3일 때 3을 두 번, 4일 때 3을 세 번. 보이시죠? 어떻게? 첫째 항 곱하기 3의 n 빼기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3이 의미하는 게 뭐였지? 공비인 R이 되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겠다. 이게 등비의 일반항. 자, 아까도 얘기했죠? 일반항 얘기하고 나면 뭐 나왔지? 두 항 사이의 관계 얘기하는 거 나왔죠? 계속 항 사이의 관계가 어때? 공비씩 곱해지는 거잖아. 그치? 이게 정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쓰려면 나눠서 아예 보여주죠. 너 R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R이 변하는 수다 아니다. n값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상수라는 걸 반드시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등비를 나타내는 것도 뭐 있냐 라고 얘기하면 마지막 세 개 항 갖고 노는 거 있었죠. 꼭. 공비도 또 있습니다. 등비도. 그래서 뭐가 있냐? 등비 중항이 있습니다. 그럼 등비 중항은 어떻게 생겼게요? 뒤에 거, 맨 앞에 거 둘을 곱해요. 그러면 가운데 거에 제곱이 나가요. 이거에 대한 증명은 너 일반항이니까 A 아래 n승이에요. 너 A 아래 n-2승이에요. 너 원래 A 아래 n-1승인데 그거를 제곱한대요. 둘이 곱하면 같니?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되나요? 같나요? 네, 같겠죠. 그래서 요거 성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등비에서 원래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선생님이 중항을 3개를 알아놓으면 재밌는 일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등차랑 조화랑 등비랑 지금 이렇게 3개의 중항을 배웠어요. 얘네들끼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라는 겁니다. 등비 중항 이렇게 생겼었고 여기다 한번 써볼게. 등차 중항은 어떻게 됐었나? AN을 2배 하니까 n-1하고 n 플러스 1하고 이렇게 생긴 애였고 조화는 더 짜증나는 거 AN분의 2는 A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AN-1분의 1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얘네들 하나 관계 얘네들 하나 관계 이게 조화 그 다음에 여기 등비까지 얘네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3개가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얘는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워서 얘기를 할게요. 얘도 2AN이니까 2를 나눠서 AN만 보게 좀 해볼게요. 됐나요? 얘는 뒤집어야겠지. 얘가 좀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얘를 뒤집기 위해서 통분을 먼저 해버립니다. 통분을 하면 여기가 A, n 플러스 1 더하기 A, n-1로 바뀌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 2를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뒤집으면 이제 AN이 된다는 거 보이시겠죠? 됐어요? 자, 이 3개 AN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눈치를 채신 분이 있다면 좋겠어. 이거 두 수의 평균이네. 맞아? 이거 두 수를 곱해서 루트를 시켰다? 기하 평균인 것 같은데? 뭔가 보이시는 거 있으세요? 산수 평균, 기하 평균, 조화 평균. 네. 이게 다 등비, 등차 얘네들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산수 기하가 한 번 더 나와요. 지긋지긋하죠? 맞아요. 잘 안 보이는데 자꾸만 나오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 관계를 한번 선생님이 써보면 이게 AN이잖아. 근데 이 AN이 등차에 대한 AN. 얘는 등비에 대한 AN이면 얘는 이렇게 생긴 게 AN. 근데 요거 사이를 보면 얘네 둘이 양수였다고 했을 때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마지막 조합 평균에 의해서 얘 뒤집은에 AN 플러스 1분의 AN-1 2AN 플러스 1 AN-1 요렇게
요렇게가 성립하고요. 이건 산술기와 조합평균과 같다 정도는 체크해 주시죠. 이제 응용반인데. 그치? 얘가 다 0이 커야겠죠? n-1, an, an 플러스 1 다. 이렇게 됐을 때 산술기와 조합평균이 된다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래서 등비중앙이 기하평균이 될 수 있고 등차가 산술평균이고요. 조화는 조합평균인데 잘 안 나와요. 이 정도로는 체크 좀 해주시죠. 다들 여기는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 같아서 넘겨볼게요. 넘겨보고 이제 등비라고 하면 이걸 해줘야 등비를 했다. 이런 느낌이 들죠. 등비 수열과 도형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일 싫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야. 그래서 얘도 약간 응용이랑 비슷하니까 식 세워서 한번 잘 해보시고 957이랑 959는 그래도 체크해볼까요? 얘네들은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 근각계수를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도형은 등비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등비의 약간 특징이나 비슷해. 그래서 문제가 또 꼭 나오고 그 다음에 원리합계는 옛날엔 잘 나왔으나 너네 때에는 교육과정 외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실려있죠? 그래서 선생님도 다음 시간에는 원리합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하고 쉴 거냐면 등비수열 합까지만 보고 좀 쉬도록 할게요. 알겠죠? 등비수열은 얘들아 어떻게 돼? 합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돼? S가 있어. 그래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하려고 해. 그럼 첫째 항은 A, 둘째 항은 AR, 셋째 항은 AR 제곱해서 AR에 n-1승까지 더한 게 n승까지 더한 거겠죠. 그쵸? 근데 등차는 가우스께서 아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덕분에 굉장히 줍줍해서 먹었죠. 그쵸? 그런데 얘는 이렇게 그냥 더하려고 하니 방법이 없네. 제일 거슬리는 건 누구냐면 R이 점점 커진다는 게 제일 빡치는 일이죠. 그쵸? 그래서 얘를 더하려니 규칙이 필요하고 뭔가의 기지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뭐를 곱해주면 될까요? S를 한 번 더 더해주는 건 똑같이 해보려고 하는 심상인데, 그치? 뭐를 곱해주면? R, 공비를 곱해주면요, 여러분. 얘가 R이 곱해져서 AR로 바뀌고요. 얘도 곱해져서 AR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하나가 밀리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래서 요 앞에 있던 놈이 곱해져서 AR에 n-1승이 오니까 너가 마지막으로 AR에 n승이 되고 끝나겠죠. 되셨나요? 그럼 이 둘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해서 보면 편할까요? 둘을 빼서 봐야 편하겠죠. 이런 떨거지들 다 떨어버리면. 그쵸? 그래서 S인데 1-RS는 A 빼기 AR의 n승이다 가 나오게 되고 얘는 A로 묶어주면 1-R의 n승이다가 되는데요. 여기서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1-R이 나왔잖아요. 그쵸? 얘가 나눠버리면 딱 내가 구하려는 S 구하고 막 끝. 그런데 문제는 R이 만약에 1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무조건 R은 일단 1이 아니어야 0이 아니니까 그때만 얘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때 S는 내가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R이 만약에 1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R이 만약에 1이면? 하고 S를 살펴보니 R이 1이면 뭐긴 뭐야. 다 사라지고 너무 좋지. 오히려 더 좋지. A만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니까 A, N이 되는 경우는 R이 1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없죠? 네, 그래서 잘 안 나와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얘기해 볼까요? R이 이런 경우는 0에서 1 사이거나 이렇게 좀 분수가 돼서 나타났을 때는 계산이 편하지만, 그쵸? 양수가 돼서 뭐 1보다 큰 애들 아니면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큰 애들이 나오게 된다면 음수가 나와서 불편하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뽑아내 주시면 요렇게 된다. 그치? 둘 다 마이너스 뽑혔으니까 플러스로 바꾸면 야 절대값 1보다 큰 애들은 이거 쓰고 1보다 작은 애들은 요거 쓰면 되겠다. 이렇게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거 방법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쓰죠 이거? 배웠었으니까 자꾸 물어보네요. 언제 또 쓰죠 이런 거?
기억 안 나세요? 몇 급수 혹시 기억나세요? 몇 급수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교육과정 예로 이번에 빠졌어. 다 빠졌지? 뭐 할 게 있냐? 이건 뭐 그냥 걷어놨는데 근데 항상 시험 문제는 나오니까 몇 급수라고 등차하고 등비가 섞인 수열이 있어요. 이 수열에 대해서 합을 구해야 되는데 이 합 구할 때요. 이 방법으로 똑같이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비를 곱해준다라는 사실, 공비를 곱해서 빼준다라는 사실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면 SN하고 AN 관계 물어본다. 이거 그냥 똑같아요. 누구로만 바꾸시면 돼요. 이제 이 SN을 요 공식으로만 바꿔주시면 똑같이 n번까지 더한 거에서 n-1번까지 더한 거 빼주면 AN 일반항 나오는 거죠. 그쵸?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 추가로 할 얘기는 뭐밖에 없겠어? 우리 얘기했을 때 이 수열을 보고 딱 수열의 합 꼴을 보고선 등차다라고 알아냈던 것처럼 등비도 수열의 합 꼴을 보고 얘가 등비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쵸? 얘는 꼴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생긴 거 보니까. 다 분배해 주시면요. AR의 n승 이렇게 생겼잖아. 1-r분의 그치? 그래서 찢을게요. 1-r분의 a 빼기 1-r분의 a 곱하기 r의 n승이죠? 자, 이런 애들 다 계산된다고 얘기해서 상수로 취급해 주시면요. 얘가 a 더하기 b의 r의 n승꼴로 나타나요. 오케이? 얘는 좀 꼴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n-1도 아니고 얘 n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만큼을 묶어서 b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첫째 항부터 등비를 이룬다고 보니까 둘을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빵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생겼죠? 샴이에요. 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a 더하기 b가 0이 되면 첫째 항부터 등비를 이룬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첫째 항부터 등비를 안 이뤘다는 얘기는 요거까지 다 됐는데 마지막에 플러스 얼마간에 더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아? 여기 앞에 들어갈 얼마에 규칙 이루지 않는 요 놈한테 플러스 얼마를 더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 플러스 얼마가 어디에 나타날 거야? 여기에 나타날 거야. 맞니? 그러면 얘네 둘을 더했을 때 더 이상 0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면 그거는 몇 장부터 이뤘다? 둘째 항부터 등비를 이룬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요. 되게 많이 나와요. 식 자체로도 얘는 좀 판별하는 게 많이 나와 문제로. 그래서 옛날에는 센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한번 볼까? 어딨냐? 등비수열의 합. 있네요. 980 한번 풀어볼까요?